저희 보호자는 없어요. 보호자 없이 병원에 온 형제. 이름을 입력한 순간 접수가 멈췄다. 이 아이 기록에 자동 호출이 있습니다. 그 시각 VIP 병동에서 전화 한 통이 내려갔다. 그 아이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부른 건 병원이 아니라 엄마가 남긴 기록이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밤에 종합병원 응급실은 환한 조명 아래에서도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어요. 형은 동생을 거의 끌다시피 하며 안으로 들어섰는데 동생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응급실 로비에는 몇몇 사람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희고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형은 동생을 의자에 앉힌 후 접수 창구 쪽으로 걸어갔는데 창구 안에는 피곤해 보이는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창구 앞에 서자 직원은 고개를 들어 형을 본 다음 그 뒤에 있는 동생을 보았어요. 동생은 의자에 기대어 앉은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형을 보며 보호자분은요? 하고 물었습니다. 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직원은 잠시 형을 바라보다가 보호자 없이 오셨어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형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동생의 건강보험증 사본이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형은 그것을 창구 위로 밀어 올렸고 직원은 종이를 받아 펼친 후 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형은 동생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렸고 생년월일도 물었습니다. 형은 그것도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직원은 계속 입력하다가 엔터키를 눌렀고 화면이 로딩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이제 곧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직원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어요. 형은 무슨 일인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고 직원은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동생의 기본 정보가 떠 있었지만 그 아래에 빨간색 테두리로 된 경고창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직원은 그런 경고창을 15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고창에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특수환자 기록 존재, 보호자 자동 호출 시스템 작동. 직원은 마우스를 움직여 경고창을 클릭했습니다. 새로운 창이 떴어요. 거기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출생 직후 등록된 의료 기록이라는 것과 보호자 미등록 상태라는 것, 그리고 단 한 줄의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단독 내원시 지정 보호자 자동 호출. 직원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지정 보호자라는 단어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연락처가 하나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병원 내부 번호였고 VIP 병동 번호였어요. 직원은 형을 다시 보았습니다. 형은 여전히 창구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원은 입술을 살짝 깨물고 나서 최대한 침착하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응급실 책임 간호사에게 다가갔는데 간호사는 차트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직원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고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형과 동생을 보았습니다. 간호사는 직원을 따라 접수대로 왔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간호사도 그 경고창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읽었어요. 이거 진짜네요. 간호사는 중얼거렸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화면 하단의 VIP 병동 번호를 확인하고 나서 일단 아이는 진료실로 안내하고
저쪽에 연락은 제가 할게요. 하고 말했어요. 직원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직원은 다시 창구로 돌아와 형에게 동생분 먼저 진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형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동생에게 돌아갔어요.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동생은 형의 어깨에 기댄 채 천천히 걸었고 직원은 그들을 복도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직원은 그중 하나를 열었는데 그 안은 작은 진료실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의자 몇 개, 그리고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직원은 동생을 침대에 눕히도록 도왔고 형은 동생 옆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형은 동생을 내려다보았는데 동생은 눈을 감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형은 동생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어요. 형은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동생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한편 응급실 뒤편에서는 간호사가 내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2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어요. VIP 병동입니다. 간호사는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수환자 기록이 있는 아이가 응급실에 내원했고 시스템에 자동 호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락처가 VIP 병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전화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간호사는 동생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는데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였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지금 즉시 그 아이를 별도 병실로 옮기세요. 그리고 제가 내려갈 때까지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세요. 간호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간호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간호사는 다시 진료실로 향했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형은 여전히 동생 옆에 앉아 있었고 동생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는 형에게 동생분을 다른 병실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더 조용한 곳으로요. 하고 말했습니다. 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 한 명을 불렀습니다. 두 간호사는 동생을 휠체어에 옮겨 앉혔고 형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들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더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간호사들은 동생을 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고 간호사는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깨끗했지만 사용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차가워 보였어요. 간호사들은 동생을 침대에 눕혔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형은 병실 안으로 들어와 동생 옆에 섰고 간호사 중 한 명이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곧 의사 선생님 오실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간호사들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형은 병실 안을 둘러보았는데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밖에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형은 다시 동생 옆에 앉았고 동생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형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우리 여기 왜 와? 동생이 작게 물었어요. 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병실 밖에서는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형은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형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문 밖에서는 가끔 발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형은 병실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벽은 흰색이었고
아무런 장식도 없었으며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물컵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형은 그 물컵을 들어 동생에게 물을 주려고 했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고 형은 물컵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형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어요. 시간만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얼굴을 보았는데 동생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여전히 땀이 맺혀 있었어요. 형은 손수건을 꺼내 동생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동생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어요. 간호사는 손에 체온계와 혈압계를 들고 있었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는 동생의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동생은 눈을 뜨고 간호사를 보았어요. 간호사는 측정을 마친 후 기록을 차트에 적었습니다. 열이 좀 높네요. 의사 선생님 오시면 진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형은 의자에 앉아 동생을 지켜보았고 동생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형은 의자에 앉은 채 졸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머리는 점점 앞으로 기울었고 눈꺼풀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형은 잠들지 않으려고 애썼고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았어요. 동생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숨소리만 고르게 들렸습니다. 형은 동생이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갔고 동생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동생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형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실 창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커튼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병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형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보았습니다. 발소리는 병실 문 앞에서 멈췄고 형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형은 실망했지만 다시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형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형은 주머니에서 동생의 건강보험증 사본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혀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어요. 형은 그 종이를 펼쳐 동생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생년월일도 다시 읽었어요. 형은 이 종이만 있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배웠고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형은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동생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동생의 손이 차가워진 것을 느꼈고 이불을 더 끌어올려 동생을 덮어주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형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보았고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형은 긴장했고 의자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는 병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형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밖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을 수 없었어요. 형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형은 한숨을 쉬며 다시 의자로 돌아왔고 동생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형은 다시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에서는 직원이 여전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동생의 정보가 떠 있었어요. 직원은 경고창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빨간색 테두리 안의 문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특수환자 기록 존재, 보호자 자동 호출 시스템 작동. 직원은 마우스를 움직여 경고창 아래에 있는 상세 정보 버튼을 클릭했어요.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그 창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출생 직후 등록된 의료 기록이라는 것과 보호자 미등록 상태라는 것, 그리고 단 한 줄의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 단독 내원시 지정 보호자 자동 호출. 직원은 그 조건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정 보호자라는 단어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직원은 화면을 스크롤하여 아래로 내렸고 거기에는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연락처는 외부 전화번호가 아니라 병원 내부 번호였어요. VIP 병동을 나타내는 코드였습니다. 직원은 동생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생년월일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했고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없었어요. 직원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응급실 책임 간호사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간호사는 차트를 정리하며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상황을 다시 설명했고 간호사는 직원을 따라 접수대로 왔어요.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경고창을 확인했습니다. 상세 정보도 읽었어요. 이런 기록은 처음 보는데요. 간호사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물었어요. 일단 VIP 병동에 연락은 했으니 저쪽에서 지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았고 경고창은 여전히 떠 있었어요. 직원은 동생의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여 과거 기록을 확인했어요. 동생의 의료 기록은 출생 직후부터 시작되었고 그때 등록된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출생 병원 이름, 출생 날짜, 출생 시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보호자 정보란은 비어 있었고 그 대신 특수 조건이라는 항목에 지정 보호자 자동 호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이 기록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 정보는 접근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직원은 화면을 닫고 나서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원은 병실로 옮겨진 동생과 형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왔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켰어요. 동생의 기록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그대로 있었고 경고창도 여전히 떠 있었어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응급실 로비를 바라보았어요. 로비는 여전히 한산했고 몇몇 환자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VIP 병동은 병원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반 병동과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었어요. 복도는 넓고 조용했으며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카펫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VIP 병동에는 몇 개의 병실만 있었어요. 각 병실은 넓고 쾌적했으며 개인 화장실과 거실 공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VIP 병동 간호사실에서는 한 간호사가 응급실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특수환자 기록이 있는 아이가 내원했다는 말을 들었고 자동 호출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간호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아이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기록이 떴어요. 간호사는 그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 표정이 굳었고 전화기를 든 채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전화를 끊지 않고 옆에 있던 다른 간호사에게 손짓을 했어요. 다른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무언가 설명했고 두 번째 간호사도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두 간호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첫 번째 간호사는 전화기에 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간호사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한 병실 앞으로 갔어요. 간호사는 문을 노크했고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간호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실은 넓고 밝았으며 큰 창문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고 침대 옆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소파에는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노부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회장님,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노부인은 책에서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보았어요. 특수환자 기록이 있는 아이가 내원했다고 합니다. 자동 호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노부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이 이름이 뭡니까?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종이에 적힌 이름을 읽어주었어요. 노부인은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노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금 즉시 그 아이를 별도 병실로 옮기세요. 그리고 제가 내려갈 때까지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간호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노부인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노부인은 그 불빛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노부인은 창문에서 돌아서서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2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어요. 네, 회장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노부인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노부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노부인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노부인은 안으로 들어가 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노부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노부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복잡했고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노부인은 복도로 나와 간호사실 쪽으로 걸어갔고 간호사들은 노부인을 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노부인은 간호사 중 한 명에게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병실 번호를 말했어요. 노부인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노부인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노부인은 병실 문 앞에 도착했고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노부인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지만 바로 문을 열지 않았어요. 노부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보았어요. 문 밖에는 노부인이 서 있었고 노부인은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부인의 시선은 먼저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에게 향했어요. 그 다음 침대 옆에 앉아있는 형에게 향했습니다. 형은 노부인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노부인은 병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어요. 노부인은 병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의자, 테이블, 창문을 차례로 보았어요. 노부인은 침대 쪽으로 다가갔고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동생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고 표정은 복잡했어요. 노부인은 동생의 손을 보았습니다. 형이 동생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노부인은 형을 보며 이 아이는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부터요. 하고 대답했어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에는 왜 이제 왔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부인은 형의 반응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노부인은 동생을 다시 보았고 동생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노부인의 시선은 동생의 이마, 눈, 코, 입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노부인은 형에게 다시 보호자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없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노부인은 형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요. 형은 노부인의 반응을 살피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부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노부인은 형에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형은 노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의아한 표정으로 노부인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오래전에 등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형의 표정을 보며 설명했어요. 형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병원에 오면 자동으로 저에게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작동한 것입니다. 노부인은 계속 말했어요. 형은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저희를 아세요? 형이 물었어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형은 더 이상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노부인은 동생을 다시 보았습니다. 노부인은 동생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동생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노부인은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를 즉시 부르세요. 그리고 필요한 검사를 모두 준비하세요. 노부인은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노부인은 다시 동생을 보았어요. 노부인의 손은 동생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고 형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의사는 노부인에게 인사한 후 동생을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동생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체온을 다시 재었으며 목과 배를 촉진했어요. 의사는 진찰을 마친 후 노부인에게 고열이 있고 탈수 증상도 보입니다. 일단 수액을 투여하고 해열제를 처방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검사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세요. 하고 대답했어요. 의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동생에게 수액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는 동생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고 수액이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눈을 뜨고 간호사를 보았어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간호사는 동생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간호사는 수액 속도를 조절한 후 병실을 나갔습니다. 노부인은 여전히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고 형은 그 옆에 서서 지켜보았어요.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노부인은 동생의 손을 잡은 채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병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수액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동생의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부인은 동생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형은 노부인의 옆모습을 보며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노부인이 왜 자신들을 알고 있는지, 왜 이렇게 자신들을 돌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구겨진 건강보험증 사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노부인은 동생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노부인은 형 앞에 섰고 형은 노부인을 올려다보았어요. 노부인의 키는 형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노부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노부인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이름을 말했어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까? 노부인이 다시 물었어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노부인은 형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형의 눈 아래 다크서클과 볼에 핏기 없는 피부, 그리고 너무 헐렁한 옷을 보았어요. 이제 혼자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부인이 형에게 말했어요. 형은 노부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노부인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동생을 잘 돌봤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들을 돌볼 차례입니다. 노부인이 말했어요. 형은 고개를 들어 노부인을 보았습니다.
노부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형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노부인은 형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고 나서 다시 침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동생을 보았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수액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노부인은 동생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어요. 노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은 곧 나아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노부인이 형에게 말했어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인은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병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세요. 노부인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노부인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노부인은 안으로 들어가 VIP 병동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부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노부인은 오늘 밤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VIP 병동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노부인은 복도로 나와 자신의 병실로 걸어갔고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노부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곧 연결되었어요. 네, 회장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오세요.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노부인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노부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노부인은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집어들었어요. 서류에는 아이들의 출생 기록과 의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그것을 천천히 읽었어요. 노부인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노부인은 일찍 일어나 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으로 내려갔어요. 노부인은 복도를 걸어 아이들이 있는 병실 앞에 도착했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형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동생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가 형을 깨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형은 노부인의 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어요. 형은 노부인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노부인이 형에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인은 동생을 보았어요. 동생은 여전히 자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어제보다 좋아 보였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노부인이 안도하며 형에게 말했어요. 형도 동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노부인이 형에게 말했어요. 형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노부인은 병실 밖으로 나가 간호사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고 의사는 노부인에게 인사한 후 동생을 진찰했습니다. 의사는 진찰을 마친 후 노부인에게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수액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병실을 나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동생은 곧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노부인이 형에게 말했어요. 형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노부인이 형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형은 노부인을 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부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 특별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형은 노부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기록은 너희들이 혼자 병원에 오면 자동으로 저에게 연락이 가도록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젯밤 작동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것입니다. 노부인이 계속 말했어요. 형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형이 노부인에게 물었어요. 노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너희들의 어머니와 저는 가족이었습니다. 형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들의 어머니는 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집을 떠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노부인이 계속 말했어요. 형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지만 노부인의 말을 듣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어머니는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저도 억지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노부인의 목소리는 슬퍼 보였어요. 형은 노부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노부인의 눈빛은 후회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기록을 남겨놓았고 언젠가 당신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에게 연락이 오도록 했습니다. 노부인이 계속 말했어요. 형은 노부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저희를 계속 기다리셨어요? 형이 노부인에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노부인은 형의 손을 잡으며 이제 너희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너희들을 돌볼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형은 노부인의 손을 느끼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너희들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니? 노부인이 형에게 말했어요. 형은 고개를 숙이며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노부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부인은 눈을 뜨고 형에게 그 이후로 너희들끼리 살아왔니? 하고 물었어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들은 이제 저와 함께 살 것입니다. 노부인이 형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어요. 형은 노부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할머니입니다. 너희들을 돌보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노부인이 형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형은 노부인의 눈빛을 보며 진심을 느꼈습니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부인이 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동생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형과 노부인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형, 여기가 어디야? 동생이 형에게 물었어요. 형은 동생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병원이야. 넌 열이 나서 여기 왔어. 하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노부인을 보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야? 동생이 형에게 물었어요. 우리 할머니야.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형이 동생에게 설명했습니다. 동생은 노부인을 보며 조금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할머니입니다. 노부인이 동생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은 노부인의 말을 듣고 형을 보았어요.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은 다시 노부인을 보며 작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많이 아팠지요? 이제 곧 나아질 것입니다. 노부인이 동생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은 노부인의 손을 느끼며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배고프지 않습니까? 노부인이 동생에게 말했어요.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인은 간호사를 불러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죽과 과일을 가져왔고 노부인은 동생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동생은 천천히 죽을 먹었어요.
형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노부인은 동생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고 동생이 먹기를 마치자 간호사가 그릇을 치웠어요. 이제 좀 쉬세요. 곧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노부인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잠시 복도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노부인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에게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하고 말했어요. 동생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은 노부인을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노부인은 형과 함께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노부인은 창밖을 보며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고 형에게 말했어요. 형은 노부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저희를 할머니 집으로요? 형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노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노부인이 형의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형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근데 왜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형이 노부인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제 손자들입니다. 당신들을 돌보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노부인이 형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형은 노부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너희들의 엄마가 나를 떠났을 때 저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제가 더 이해했어야 했고 더 잘해줬어야 했습니다. 노부인이 계속 말했어요. 노부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형은 노부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노부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어머니에게 못해준 것들을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노부인이 말했어요. 형은 노부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할머니 집에 가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이 노부인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고 평범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노부인이 형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형은 평범하게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괜찮을까요? 형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동생도 학교에 다니고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노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형은 동생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노부인이 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형은 노부인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언제 할머니 집으로 가나요? 형이 노부인에게 물었어요. 동생이 완전히 회복되면 바로 갈 것입니다. 며칠 안에 가능할 것입니다. 노부인이 대답했어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인은 형과 함께 다시 병실로 돌아갔어요. 병실 안에서 동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형과 노부인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곧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갈 것입니다. 노부인이 동생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동생은 노부인의 말을 듣고 형을 보았습니다.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동생은 다시 노부인을 보며 할머니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도시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좋아할 만한 곳입니다. 노부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노부인이 동생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동생은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도 좀 쉬세요. 오늘 밤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부인이 형을 보며 말했어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인은 병실을 나가 간호사에게 형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간호사는 병실 옆방에 간이 침대를 준비했고 형은 그곳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형은 노부인이 자신들을 정말로 도와줄 거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형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노부인은 VIP 병동으로 돌아가 자신의 병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노부인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것을 실감했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노부인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는 곧 연결되었습니다. 네, 회장님. 내일부터 집을 준비하세요. 손자들이 올 것입니다. 노부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노부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보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노부인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